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비디오 꺼두시고요. 예, 오디오도 꺼두시고요. 네, 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7번째 시간입니다. 예, 4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음, 이제 이번 주 오늘하고 수요일하고 이렇게 실시간 강의를 두 번만 더 하면 다음 주 수업부터는 다시 녹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서 녹화 수업으로 출석하시면 되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3장 1절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선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해법을 배우기 전에 이번 주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그 해가 왜 그렇게 구해져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이번 주 두 번 수업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해서 이번 주 배우는 내용은 우선은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유일한지 우리 일계 미분 방정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똑같이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기본적인 것이 그 해들이 서로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전체의 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독립이다, 1차 종속이다 하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이다, 1차 종속이다 또는 세 개의 함수가 1차 종속이다,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 1차 독립, 1차 종속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가 왜 그런 식으로 구성돼야 되는 건지를 배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라는 걸 판정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이 있어요. 그 해법 중에 크레머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할 텐데, 그 크레머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리고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오늘과 수요일 수업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그 모양을 소개를 할게요. 어떤 미분 방정식이 여기 보는 것처럼 AX라고 쓴 것은 X의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또는 sin X,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기초 함수 중에서 사용을 하겠죠.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ax dx 제곱분의 d제곱 y, y의 더블 프라임이죠. 이계도 함수 플러스 bx, 역시 bx도 x의 함수다. 지금 개수로 쓰는 것이 함수 개수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bx 곱하기 dx분의 dy, y 프라임이죠. 플러스 cxy, 역시 cx도 어떤 함수고요. 거기에 y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rx다. 이런 모양을 하는데 이계도 함수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 개수는 영함수가 되면 안 돼요. 영함수가 되면 이계도 함수가 사라지니까
그렇다면 이 미분방 정식은 1개 미분방 정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예, 1개 미분방 정식은 앞에서 다룬 거니까 우리는 2개 미분방 정식을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AX가 0이 아닌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 더블 프라임이 있어요. 그렇죠? 예, Y의 더블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게 미분방 정식이고요. 물론 BX 하는 것은 Y 프라임에 관한 거니까 때때로 Y 프라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미분방 정식에. 하지만 Y의 더블 프라임이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Y의 더블 프라임도 Y의 프라임도 Y도 전부 예, 승수를 보니까 1승이죠. 이렇게 1승으로 표현되어야 선형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생겨야 되고요. 승수는 다 1승이 돼야 되고요. 예, 그래야 선형이고요. 예, 최고계도 함수가 2계도 함수까지만 나와야 되죠. 2계도 함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3계도 함수는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1계도 함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이게 미분방 정식인데 더블 프라임도 Y의 프라임도 Y도 전부 1승이니까 선형 미분방 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미분방 정식을 우리는 이게 선형 미분방 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선형 미분방 정식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분방 정식을 어떻게 풀 건가?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모양을 준 거니까 개수 함수가 상수가 아닌 함수가 와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AX, BX, CX. 예, 이 모양은 그냥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함수일 때는 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풀이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정도는 이것이 개수가 상수일 땐 풀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상수 개수로 주어졌을 때는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함수일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예, 풀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예, 거듭제곱 함수가 개수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예, 도함수의 개수와 일치하는 2개일 때는 x의 제곱, 1개일 때는 x의 1승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개수함수일 때 예, 그럴 때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상수계수로 바꿔서 치환해서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뒤에서 이제 다룰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함수,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이 개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요. 예, 앞에서 일개 선형에 대해서는 배웠죠. 예, 어떤 함수가 와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냥 함수 계수일 때 다 배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2개 이상이 되면 함수 계수일 때는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수 계수를 주로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는 오른쪽에 어떤 함수가 있다. 이렇게 예, 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가지고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차인가 비제차인가를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제차인 것을 가지고 비제차를 해결할 거니까 예, 제차일 때 어떻게 푸는가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선형 미분방 정식 모양을 소개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예, 이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역시 1개 미분방 정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개 선형 미방이니까 AX로 이 전체를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개수를 1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곱해진 수를. 예. 그렇게 하면 BX는 AX로 나눠서 어떤 모양이 되겠죠. 그걸 PX라고 썼고요. CX도 AX로 나눠서 어떤 모양이 될 텐데 그걸 QX라고 놨어요.
Rx도 AX로 나눠서 어떤 모양이 됐겠죠? 그걸 GX라고 뒀어요. 자,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맞춰 놓은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놨을 때 이제 더블 프라임 앞에는 1이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y 프라임 앞에 곱해진 함수, 그리고 y 앞에 곱해진 함수, 그리고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이 세 개의 함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역시 1개 미분 방정식처럼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1개 미분 방정식은 y 프라임이 들어가니까 y를 미분하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분 방정식이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를 구해봤지만 앞에서 적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적분을 한 번을 해줘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할 때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그 적분 상수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y에 관한 조건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2개 미분 방정식은 더블 프라임이 들어가요.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두 번 미분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 y가 어떤 함수냐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적분을 두 번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기 조건이 있을 때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개 미방의 초기 조건은 하나, 2개 미방의 초기 조건은 2개, 3개 미방이라면 초기 조건이 3개.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의 개수가 증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이 2개 있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 적분할 때마다 우리가 적분할 때마다 적분 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는 y에 관한 조건이고요. 하나는 y 프라임에 관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개 미방의 초기 조건은 y에 관한 조건과 y 프라임에 관한 조건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y에 관한 조건으로 x가 x0일 때 y 값은 y0다 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졌고요. y 프라임에 관한 조건으로 x의 값이 x0일 때 y 프라임은 y1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초기치 문제를 풀 때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가려주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2개 선형 미방을 더블 프라임 개수를 1로 맞춰 놓고 y 프라임 앞에 곱해진 함수 px와 y 앞에 곱해진 함수 qx,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gx, 이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판정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판정하냐? 이 세 개의 함수가 여기 초기 조건에 주어져 있는 x값, x0지요. x0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서 그 열린 구간을 i라고 쓸 거예요. 인터벌이란 뜻으로 쓸게요. 그 열린 구간에서 이 세 개의 함수가 모두 연속이 되면 그냥 바로 해가 유일해요. 존재하면서 유일해요. 됐죠?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리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해가 유일한가, 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1 보세요. 초기값 문제. dx제곱분의 d제곱 y 플러스 x-3분의 1 dx분의 dy 플러스 루트 xy가 로그 x고 초기 조건 y는 x가 1일 때 3, y 프라임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5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개수가 x-3분의 1 그리고 루트 x, 는 오른쪽이 로그 x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푸는 것은 우리 진도 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수치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사값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의 해를 구하는 해법이라는 것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선은 해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한다면 유일한지 이걸 판정하는 법은 있어요. 그렇죠? 개수가 어떤 함수가 되든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 개수가 1이니까 프라임 앞에 있는 x-3분의 1이 px 역할을 하는 함수죠. y 앞에 곱혀져 있는 개수 함수 루트 x가 qx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는 오른쪽에 있는 로그 x라는 함수가 gx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세 개의 함수가 연속인가 아닌가를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y나 y''이 x의 값, x0, 1에서 어떤 값을 취한다라고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0는 1이죠. y0는 3이고 y1은 -5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x0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1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수직선 이 위에 이쯤에 x의 값이 1인 곳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1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니까 1에서 왼쪽으로 얼만큼, 오른쪽으로 얼만큼, 끝점 제외한 그런 모양의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구간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런데 이 구간 안에서 이 세 개의 함수가 동시에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연속인가 아닌가를 따져봅니다. x-3분의 1은 분모에 x-3이 있어요. 분모가 0 되는 곳에서는 연속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x-3이 0 되는 곳이니까 3이죠. 그렇다면 3을 제외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최대 구간을 잡아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보다 작은 곳까지 3은 제외하고 다시 3보다 큰 곳 전체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3만 제외하면 다 연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함수는 3만 제외하면 다 연속이다. 예, 조건을 찾았고요. 두 번째 함수 루트 x. 루트 x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 x의 값에 대해서는 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0 이상인 곳입니다. 무한대까지. 0이 포함됐으니까 이렇게 꺾은 가로로 표기를 했어요. 0이 포함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로그 x. 로그 안에 어떤 x라는 값이 들어가려면 0보다 커야 되죠.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0보다 큰 곳에서 로그 x의 그래프가 끊기는 곳은 없어요. 그렇다면 연속이죠. 0보다 큰 곳 전체. 0은 안 들어가니까 둥근 가로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함수가 모두 연속이 되는 가장 큰 2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은 어딜까? 가장 큰 구간을 잡아주는 게 최선이지요. 그렇죠? 예, 1개 미분 방정식에서 연습했듯이 끊기지 않는 가장 큰 그래프를 우리가 대곡선이라고 그렸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을 제외한 곳, 0 이상인 곳, 0보다 큰 곳. 교집합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0보다 큰 곳 해야 되니까 0은 빠져야 되죠. 그렇죠? 3보단 작아야 되니까 3을 넘어서게 되면 3이 빠져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인 곳이 끊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간은 0보다 큰 쪽에서 3보다 작은 쪽까지. 이게 이 세 함수가 연속이 되는 가장 큰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는 0을 선택하고 오른쪽은 3을 선택해서 0과 3을 제외하면 열린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예, 그 구간에서는 이 세 개의 함수가 모두 연속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1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 0과 3 제외한 열린 구간 이걸 선택해서 세 개의 함수가 모두 연속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 이 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 세 개 함수가 연속인가 아닌가라는 걸 가지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역시
다음 주 그 녹화 수업에서 이제 배울 텐데, 이 모양에 따라서 이 이익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모양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 해서 그 이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익의 선형 미분 방정식은 ax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y 프라임 플러스 cxy는 rx 그리고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이 계수함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요. 2개가 돼야 되니까. 예, 이런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y의 더블 프라임과 y 프라임과 y 이것만 왼쪽에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전부 는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예, 이렇게 만드셔서 는 오른쪽에 넘어간 이 함수가 만약에 0 함수면 이 이익의 선형 미분 방정식은 제차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차라는 것은 이 는 오른쪽에 있는 게 0이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하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Rx가 0 함수면 이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은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는 오른쪽에 넘어간 이 함수가 0 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보통 sin x, 코사인 x 예,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다룰 텐데요. 예, 0 함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비제차라고 부릅니다. 예, 비제차, non homogeneous. 예,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제차, homogeneous. 예,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이쪽이 0이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Rx가 0함수가 아니면 비제차, 0함수면 제차.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러니까 Rx가 0함수가 아니면 이 방정식은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예,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이름을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녹화 수업에서 배울 때 다음 주에 제차 선형 미방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법칙을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비제차는 또 어떻게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3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거나 4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거나 개수가 올라갔을 때 예,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해법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해법을 알면 3개, 4개, 5개 그 이상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똑같은 룰을 따라서 가면 되고요. 예, 그래서 2개 선형 미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배울 텐데 예,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예, 기본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해를 만들어주는 예,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우리가 기본해다 이렇게 부를 텐데 그걸 가지고 일반 해를 그 기본해의 두 기본해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1차 독립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예, 그 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네, 이익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차일 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자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는 함수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차일 때만. 그러니까 는 오른쪽은 0이에요. 예. ax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y 프라임 플러스 cxy가 0.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예, 여기 더블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계수함수는 영함수는 아니고요, 당연히. 자, 이럴 때 이것의 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법칙을 썼던 우연이건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해를 두 개를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y1, 그 중에 또 하나를 다른 하나를 y2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y1과 y2라는 것이 이것의 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 두 개의 해를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함수 y1과 y2의 1차 결합도 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두 함수가 있습니다. y1, y2. 이 두 함수의 1차 결합이라는 것은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선형대 수학을 배웠으면 이 용어를 아실 텐데, 예,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요걸 설명을 해주니까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예, y1에다가 어떤 상수, 그 상수를 알파라고 썼어요. 알파는 상수입니다. 함수 계수 아닙니다. 상수예요. 예, 어떤 상수를 곱한 거예요. 수. y2에도 어떤 상수를 곱했어요. 그걸 베타라고 쓸게요. 수입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한 모양. 이것을 1차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두 함수의 1차 결합은 두 함수의 상수배를 더한 모양.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게 1차 결합을 만들어주면 두 함수가 해였을 때 제차의 해입니다. 제차 방정식의 해예요. 해였을 때 그 1차 결합도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1차 독립이다라는 것 더 배워서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가지고 그 1차 결합을 만들면 그것이 일반해다. 해는 모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갈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런가?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가 이것의 해다라는 것은 이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이것을 두 번 미분해요. y 대신에 이걸 대입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y 대신에 이걸 대입해서 한 번 미분해요. 그리고 y 대신에 이걸 대입해서 곱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ax하고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의 이계도함수 플러스 bx하고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의 한 번 미분한 거 프라임. 그렇죠? 거기다가 cx하고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를 곱한 거. 그렇죠? 이 식을 만족하려면 그 결과가 0이 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면 해가 되는 거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했으니까. 해서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그냥 곱하고 계산해야 되죠. 그걸 y1에 관한 것을 먼저 계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 미분할 거니까 알파 묶어내고요. ax, y의 y1의 더블 프라임. 그렇죠? 뒤에서 알파 묶어냈고요. bx, y1의 프라임. 그렇죠? 알파 묶어냈고요. cx 곱하기 y1.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y2에 관한 걸 정리할게요. y2에 관한 걸 정리하면 이번에는 베타 묶어내고요. ax, y2의 더블 프라임. 마찬가지 y2에 관한 걸 먼저 두 번째로 계산하면 역시 베타 묶어냈고요. bx 곱하기 y2 프라임. 그렇죠? 역시 베타는 묶어냈고요. cx 곱하기 y2.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앞에 정리한 모양은 알파하고 뭘 곱한 거냐 하면 ax y1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 y1 프라임 플러스 cx y1이죠. 즉 주어진 2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y 대신에 y1을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근데 y1은 이 미분 방정식을 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y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y1 대입하면 예, 이 값은 0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알파 뒤에 곱한 것이 0입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0이 곱해진 거죠. 뒤에 것도 베타하고 곱해진 이 값을 보니까 ax y2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 y2 프라임 플러스 cx y2. 그렇죠? 주어진 미분 방정식 y 대신에 이번에는 y2를 대입한 거죠. 근데 y2도 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값도 0이죠. y2가 해니까. 그렇죠? 해서 베타 곱하기 0. 그렇다면 알파 곱하기 0 플러스 베타 곱하기 0 계산한 거니까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y 대신에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를 대입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네요. 결과가 0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도 해다.
예, 바로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게 결론이 뭐냐? 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게 재차 선형미분 방정식. 오른쪽이 0일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는 오른쪽이 0일 때. 예, 재차 2개 선형미분 방정식에 해를 2개 한다면 그렇다면 그 두 해의 1차 결합도 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됐죠? 예, 해를 2개 구했다면 그것의 1차 결합으로 해를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 다음에 가서 또 이 내용을 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가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뒤쪽 부분 배울 때 이제 1차 독립인 두 해를 얻어서 그 1차 독립인 두 해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독립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예, 이것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예, 어떤 두 함수가 있어요. y1이라는 함수와 y2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때 이 두 함수의 1차 결합을 만들었죠.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 1차 결합입니다. 그렇죠? 그 1차 결합이 두 함수의 1차 결합이 영함수라면 이렇게 가정하면 이 두 개의 함수에 곱해지는 상수 알파와 베타는 둘 다 0인 경우 말고는 없다. 예,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두 함수는 1차 독립이다. 이 구간에서 두 함수는 1차 독립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두 함수의 1차 결합이 0함수라면 거기 곱해지는 개수가 모두 0인 거 말고는 없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차 독립인가 아닌가를 보일 때 이 정의를 사용해서 보이셔야 돼요. 예, 해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1차 독립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함수가 이제 만약에 1차 독립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1차 독립이 아닐 수 있겠죠. 1차 독립이 아니면 그러면 1차 종속이라고 불러요. 1차 독립이거나 1차 종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독립이 아니면 1차 종속이고 1차 종속이 아니면 1차 독립입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렇다면 1차 독립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1차 독립이라는 것은 두 함수의 1차 결합이 0함수면 거기 곱해지는 개수가 다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1차 종속이다라고 하면 1차 독립이 아닌 거죠. 1차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두 함수의 1차 결합이 0함수인데도 불구하고 1차 결합이 0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 곱해지는 그 개수는 둘 다 0일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 다 0일 필요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는 0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0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게 1차 종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종속인 걸 해석을 해볼까요? 둘 다 0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둘 다 0일 필요는 없는데 둘 중에 하나 0이 아닌 게 분명히 있는데 1차 결합을 만들어 보니까 0이 되더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0이 아닌 게 있다고 했으니까 예, 알파를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베타가 0이 아니어도 똑같은 얘기를 베타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알파가 0은 아닌 수니까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넘겨주고 알파는 0이 아니니까 넘겨준 그 결과를 알파로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닌 수니까 나눌 수 있죠. 0이면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y1에 대해서 풀리네요. 풀면 어떻게 되나요? y1은 베타 y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베타 y2 알파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y2 그렇죠? 결국 여기에는 y2라는 이 함수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파분의 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라는 수를 곱해서 y1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라는 것을 간단하게 어쨌든 수니까 갬머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y1이라는 함수는 y2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 갬머라는 상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결국 1차 종속이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1차 종속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하나의 함수의 상수배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y1, y2라는 것을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했다면 길이만 다르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예, 이것이 1차 종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종속하는 것은 두 함수가 1차 종속이다. 무슨 뜻인가요? 두 함수가 서로 상수배로 표현될 수 있는 함수다. 그렇죠? 하나가 y1이면 또 하나는 3y1 또는 마이너스 5y1 이런 식으로 상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1차 독립은 이제 1차 종속을 해석을 했으니까 1차 종속이 아닌 게 1차 독립이죠? 그렇다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상수배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방향이 다른 함수다 그런 거죠.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차 종속 상수배로 표현되는 거다. 두 함수가 1차 종속 서로 상수배로 표현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1차 독립이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번 남은 시간에는 이제 어떤 두 개의 함수를 주고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 과정 중에 여기 예제 1.2처럼 크레머의 공식이라는 걸 써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해 두셔야 뒤에 가서 우리 수업 시간에 뒤쪽에 가서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이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독립인가 아닌가 하는 걸 한 두 개 정도 풀어볼 텐데 그 과정 중에 크레머 공식이 나오니까 크레머 공식도 설명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1점이 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구간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대문자 R로 쓰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이 구간 전체에서 두 개의 함수 y는 x제곱과 y는 x의 3승이 1차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을 합니다. 1차 독립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모든 x,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x에 대해서 1차 결합이 0이다라고 먼저 둬야 되겠죠. 그래놓고 1차 결합이 0이라고 두면 그 앞에 곱해진 개수가 모두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야 1차 독립이다라는 게 보여진 거죠. 그렇죠? 모두는 0이 아닌, 그 중에 어느 하나는 0이 아닌 수가 섞여 있는 그런 두 수를 가지고 1차 결합을 만들어서 영함수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1차 결합을 영함수로 만들었는데 그 개수가 둘 다 0인 것은 아니니까 1차 종속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차 결합을 0이라고 뒀어요. C1x제곱 플러스 C2x의 3승은 0이다. 됐죠? 그렇다면 이렇게 0이 되려고 하면 C1도 C2도 0이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실수를 꺼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x를 1일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x가 1일 때도 이것이 성립해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가 1이면 x제곱도 1이고 x3승도 1이니까 계산하면 이 식이 만족되려면 C1 플러스 C2는 0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제곱은 1이지만 x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은 C1 마이너스 C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C1 플러스 C2가 0이고 C1 마이너스 C2가 0이니까
C1은 얼마고 C2가 얼마인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듯이 그냥 두 식을 더하면 C2는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이니까 0으로 사라지고 C1은 2배가 될 거예요. 는 오른쪽은 둘 다 0이니까 더해봤자 0일 거고요. 그러니까 C1은 0이 되는 거고 해서 그 중에 한 식에다가 C1에 0을 대입하면 C2도 0이다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C1, C2가 모두 0이니까 예, 이것은 1차 독립이다 하고 결론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간단히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지수가 3개 있는 경우도 뒤에 가서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예, 여기에 사용하는 크레머 규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푸냐? 크레머의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C1이라는 미지수와 C2라는 미지수를 C1 첫 번째 옥에 정리하시고 C2가 두 번째 옥에 정리하시면 돼요. 는 오른쪽에 있는 것 따로 정리하시고요. 예, 넘겨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는 오른쪽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미지수 C1과 C2를 구할 텐데 C1 앞에 1이 곱해져 있죠. 첫 번째 식에 C2 앞에 1이 곱해져 있죠. 두 번째 식은 C1 앞에 1이죠. 두 번째 식은 C2 앞에 마이너스 1이죠. 예, 이것을 그대로 행열로 늘어놓으면 이것을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 행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1, 1, 1, 마이너스 1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그 행열식은 이렇게 되겠죠. 1, 1, 1, 마이너스 1의 행열식. 이렇게 절대값 기호처럼 쓴 기호는 행열식이란 뜻입니다. 네, 이것을 개수 행열식, 디터미넌트, 행열식을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개수 행열식이라는 뜻으로 대문자 D라고 쓸 거예요. 요것을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미지수는 D분의 D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0이면 이런 방법으로 못 풀고요.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풉니다. D분의 D1이에요. 첫 번째 미지수는. 두 번째 미지수는 D분의 D2예요. 자, 그럼 D1과 D2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아셔야 되겠죠? D1은 D에서 여기 첫 번째 열이 있죠. 세로로 쓴 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0, 0. 두 번째 열은 1, 마이너스 1 똑같이 D하고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게 D1. 그럼 D2는 여러분들이 바로 추측할 수 있겠죠? D에서 두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은 원래 있던 것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럴 때 이제 D분의 D1, D분의 D2는 이제 이해가 됐죠? 예, 그럴 때 계산하는 방식. 이 행렬식은 2차 행렬식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상에 이렇게 있는 두 수를 곱해요.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왼쪽 아래 대각선에 있는 두 개의 수를 곱해요. 1과 1 곱하면 1이죠? 그걸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행렬식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그럼 D1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두 수를 곱하면 0하고 곱하니까 0이죠. 이렇게 두 수를 곱하면 역시 0하고 곱하니까 0이죠. 0에서 0 빼면 0이죠. 예, 해서 C1이라는 값은 D분의 D1 하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0 해서 0이 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크레머의 룰이라고 부릅니다. 예, 크레머의 방식이다. 크레머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2는 D분의 D2 아까 썼고요. 그렇죠?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1인데 빼주면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 똑같고요. D2는 이렇게 곱하면 0, 0이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곱해도 0, 0이 곱해졌으니까 0에서 0 빼면 0. 그렇죠? 해서 역시 마이너스 2분의 0 계산하면 0이고요. 됐죠? 예, 이렇게 C1도 0이고 C2도 0이다라는 걸 크레머의 규칙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크레머의 규칙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아까처럼 C1도 0이고 C2도 0이니까 1차 결합이 0이면 둘 다 0이다. 그렇죠? C1, C2 곱해지는 상수 두 개가 둘 다 0이다. 그렇다면 1차 독립이라고 했죠.
그렇죠? 해서 y는 x제곱과 y는 x3승은 1차 독립인 함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까요? 이 두 함수가 1차 독립인 함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서로 상수배해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x제곱을 x3승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x의 3승이라는 함수도 x제곱이라는 함수에 어떤 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입니다. 그렇죠? y는 x제곱. 그렇다면 x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만든 y는 알파 x제곱이라는 함수는 그래프가 알파가 플러스 값이면 이렇게 생겼죠. y는 알파 x제곱. 알파가 0보다 크면. 그렇죠? 알파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y는 알파 x제곱. 예,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예, 어떤 경우도 예, y의 x의 3승이라는 함수, y는 x의 3승. x의 3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3차 곡선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x의 3승이라는 그래프를 만들 수는 없어요. x제곱에다가 상수를 곱해서는.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크레머의 규칙을 알아야 되니까 예, 거기에 나오는 예, 행렬식 얘기를 잠깐 또 할게요. 예, 2차 행렬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가로로 쓴 것은 행이라고 부르고 위에부터 1행, 두 번째 것이 2행, 세 번째가 또 있다면 3행, 4행, 5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세로로 쓴 것은 열이라고 불러요. 제일 왼쪽이 1열, 그 다음에 2열, 또 있다면 3열, 4열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원소를 예, 1행 1열에 있는 원소라는 뜻으로 A11 이렇게 1행 1열 앞에 있는 수는 행, 뒤에 있는 수는 열. 어렵지 않죠? 예, 1행 2열에 있는 거, 2행 1열에 있는 거, 2행 2열에 있는 거. 그런 뜻이죠? 예, 이렇게 원소를 써봤어요. 그러면 2차 행렬은 이렇게 생깁니다. A11, A12, A21, A22. 그렇죠? 그것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A라는 뜻으로 DETA 이렇게 쓰고요. 또는 절대값 기호처럼 A에다가 이렇게 바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소를 똑같이 나열하고 그것을 절대값 기호 안에다 넣기도 하고요. 똑같습니다. 다 행렬식이라는 기호입니다. 예, A의 행렬식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계산하는 방식은 아까처럼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사선 그 위에 있는 두 수를 곱하고 왼쪽 아래로 향하는 사선 위에 있는 두 수를 곱해서 빼주면 돼요. A11 곱하기 A22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어렵지 않죠? 예, 이게 2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3차 행렬식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 뒤쪽에서 이제 3차 행렬식 계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차 행렬은 행이 하나, 둘, 세 개, 열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돼요. 3 곱하기 3행렬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차수로 행수, 열수 똑같으니까 3차 행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그 행렬식은 역시 같은 기호로 디터미넌트 A 또는 A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 쓰기도 하고요. A의 원소를 9개를 다 늘어놓고 절대값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사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어지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것은 이렇게 3개 원소를 곱해서 플러스 1을 주면 돼요. 플러스 1을 곱했다라는 거니까 곱한 수가 양수면 그대로 놔두고 음수면 음수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대로. 이해됐죠? 예.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두 원소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는 한 개의 원소하고 곱해서 3개의 원소를 곱해서 역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한 개짜리하고 건너편에 2개짜리하고 3개를 곱해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왼쪽입니다. 사선을 왼쪽 아래로 향하는 걸 하나, 둘, 셋, 넷, 5개 그으시고요. 이렇게 3개 있는 것은 곱해서 그 결과의 부호를 바꿔요.
양수가 나오면 음수로,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즉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그 다음 2개짜리하고 이렇게 하나짜리하고 곱합니다. 3개 만들어서 역시 부호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나짜리하고 이렇게 2개짜리하고 곱합니다. 역시 3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또 곱하고요. 어렵지 않죠? 그 6개 항을 다 더하면 돼요. 예, 이게 3차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2차 행렬식 하나, 3차 행렬식 하나 연습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원소가 1행 1열은 마이너스 1, 1행 2열은 2, 2행 1열은 3, 2행 2열은 3 이렇게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 행렬의 행렬식은 이렇게 쓰고요. 원소 그대로 배열하면 됩니다. 이렇게 2개 곱해요. 마이너스 1과 3 곱하고 이렇게 2개 곱해서 부호 바꿔요.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렇게 2개 곱하면 6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마이너스 9. 어렵지 않죠? 3차 행렬. 이렇게 3개 곱해서 플러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3이죠. 1과 1과 3을 곱하면. 그렇죠? 예. 똑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쪽에 이렇게 3개 곱해서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과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3개 곱한 것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그냥 놔두면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2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부호 바꿀 거예요. 이렇게 왼쪽 아래 3, 1, 2 곱해갖고 부호 바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부호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2와 3 곱하면 마이너스 12인데 부호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부호 바꿔줘서 플러스 12가 되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왼쪽 3개 곱해서 부호 바꿉니다. 1과 마이너스 1과 1을 곱해요. 마이너스 1이죠.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대로 첫 번째 건 3이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6이고 세 번째 건 마이너스 4였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6이었고 다섯 번째는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2였고 그렇죠? 여섯 번째는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다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12. 없어졌죠? 3, 1, 마이너스 4. 없어졌죠? 0이네요. 그렇죠? 예, 해서 이 3차 행렬의 행렬식은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풀어봤던 연립 1차 방정식을 역시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지수가 x1 첫 번째 쓰고 x2 두 번째 썼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x1과 x2인 그런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냐, 크레머의 공식이 뭐냐 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여기 x1, x2에 개수가 있다고 할까요? 행렬처럼 여기 1행, 2행, 1열, 2열 이렇게 생각해서 개수를 A11 1행 1열, A12 1행 2열, A21 2행 1열, A22 2행 2열 이렇게 썼어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A11 X1 플러스 A12 X2가 B1 이렇게 하나 있고 A21 X1 플러스 A22 X2는 B2 이렇게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이 미지수 X1과 X2를 구해라 그러면 X1, X2 앞에 있는 개수를 봅니다. A11, A12, A21, A22 그 행렬을 개수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 행렬의 행렬식을 개수 행렬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개수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개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그 개수 행렬식을 D라고 하고요. 거기서 1열을 는 오른쪽에 B1, B2로 바꾼 게 D1. 그리고 똑같이 쓰는데 이번에는 2열을 바꾼 것은 D2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미지수는 X1은 D분의 D1, X2는 D분의 D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문제 풀면서. 예, D는 개수행렬식. 이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배열해서 만든 행렬의 행렬식. A11, A12, A21, A22. 즉 이렇게 곱한 거 A11, A22 이렇게 곱한 걸 빼줘요. 마이너스 A12, A21. 예,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예, 개수행렬식을 D. 그 개수행렬식에서 1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바꾼 것은 D1. 예,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 3차, 4차일 때도 그 해당하는 열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2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수로 바꿔놓은 것은 D2.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3개다. X3가 있다 그러면 X3는 D분의 D3. 예, D3는 D에서 세 번째 열을 B1, B2, B3로 바꿔준 거.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것을 크레머의 공식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크레머의 공식을 써서 한번 연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를 볼까요? 2x1 마이너스 3x2가 1이고 x1 플러스 x2는 2다. 이것을 풀어라 그랬어요. 크레머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개수행렬식 D는 x1 앞에 있는 거 2, 그렇죠? 그대로 쓰고요. x2 앞에 있는 마이너스 3, 그대로 1열에 쓰고요. 두 번째 식에서 x1 앞에 있는 1, 2행에 쓰고요. x2 앞에 있는 1, 역시 2행에 쓰고요. 2행 2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 2, 마이너스 3, 1, 1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이 개수행렬. 그 행렬의 행렬식이 개수행렬식. 그 값이 D.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곱하면 2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어요.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죠. 0이 아니죠. 그렇죠? 0이 아니어야 쓸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럼 0이 아니니까 계산할 거예요. 예. x1은 d분의 d1이고 x2는 d분의 d2예요. 그렇다면 d1은 첫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1, 2로 바꿔준다. 그렇죠? 두 번째 열은 D에 있던 거 똑같이 마이너스 3, 1을 그대로 쓴다. 어렵지 않죠? 계산할까요?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부호 바꾸면 플러스 6. 두 개를 더하면 7 해서 D1은 7. 어려운 거 없었죠? D2는 두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수로 바꾼다. 첫 번째 열은 D에 있던 2, 1을 똑같이 쓴다. 됐지요? 그럼 행렬식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인데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플러스 3. 다 됐죠? 자, 그럼 값을 계산했어요. x1은 d분의 d1인데 d는 5고 d1은 7이니까 x1은 5분의 7. x2는 d분의 d2인데 d는 5고 d2는 3이니까 x2는 5분의 3. 그래서 x1은 5분의 7, x2는 5분의 3이다. 예, 이렇게 크레머의 공식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뒤에 가서 사용할 때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연습해 두세요. 이번 시간 끝나면.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 두 함수가 1차 독립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 예, 그리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3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개의 함수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와 y는 사인 x라는 함수 두 함수가 1차 독립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사인 x라는 함수의 상수배를 해서 코사인 x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걸 가지고 바로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사인 x에다가 상수배 한다고 해야 진폭이 커지는 거지. 그렇죠? 네, 코사인이라는 것은 평행이동돼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을 만들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1차 독립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1차 독립의 정의를 써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연습해 볼까요? 1차 결합을 0이라고 두고 곱해지는 상수가 모두 0이다라는 걸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C1 코사인 X 플러스 C2 사인 X가 0이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C1, C2는 0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특정한 X의 값을 선택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 하는 것은
예, 당연히 0과 2분의 파이 두 개를 선택해주면 0에서는 사인이 0이고 2분의 파이에서는 코사인이 0이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0과 2분의 파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0을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니까 0을 대입하면 C1 코사인 0 플러스 C2 사인 0은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인 0은 0입니다.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C1은 0이다.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두 번째,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해도 이 식이 만족돼야 되니까 C1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C2 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에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C2가 0이다. 이렇게 바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C1도 C2도 둘 다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두 개의 함수 코사인 x와 사인 x는 1차 독립일 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바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사인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기함수 그래프입니다. 가장 클 때 값이 1이죠. 가장 작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상수배를 하면 y는 사인 x에다가 상수배를 하면 네, 어떤 수를 곱하면 당연히 이 진폭만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 상수만큼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평행 이동되어 있는 코사인 x를 얻을 수는 없어요. 코사인 x는 0에서 1이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쪽도 반복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코사인 x는 절대로 알파 사인 x라는 값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1차 독립이라는 것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필요한 크레모 공식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예, 오늘 배운 게 어렵지 않았죠? 예, 이걸 좀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그 해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수요일에 이제 실시간 수업 마지막 실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